잘 지내셨죠? 네. 131페이지입니다. 오늘 그죠? 앞에 복습을 조금 하겠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쪽은 이중사무소 설치는 금지죠? 임시중개시설물 금지죠? 요거하고 비교하실 게 이중등록하고 다른 거 아시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여는 등록의 성격상 절대 등록 취소. 이중사무소하고 임시중개시설물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이미 등록 취소이고 다르고 형벌은 공이 얼마? 1-1 이렇게 정리하시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인장 등록은 어디 가서? 분사무소에 관한 업무는 다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간다. 그죠? 분사무소에서 중개 업무는 누가 하고? 책임자가 나와야지 대표자 하면 안 되죠. 요거 크게 기본. 중개사무소, 주된 사무소 등록 절차에서는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요?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 절차에서는 보증 설정 신고는 업무 개시 전이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업무 개시하면 안 되고 설치 신고 전에 미리 보증 설정 이거 다른 것 됐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이 있죠.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 규정 중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을 묻는다. 그죠? 법인의 등록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다. 실무국 필요 없듯이 특수법인이 분사무소 드는 경우에도 책임자는 누가 아니어도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된다. 이런 걸 묻는 게 특수법인. 두었다가 가게는 이전할 수 있죠. 이전은 중개사무소 이전인가 분사무소 이전인가 구분 없이 일단 이전하게 되면 신고해야 한다. 이전은 신고해야 한다. 며칠? 이전한 날부터 10일.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해야 한다면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할 때 중개사무소에 걸려있는 등록증을 분사무소이면 신고 필증하고 이전한 지역에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죠. 그러면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첨부한 등록증 신고 필증에다가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보고 맞게 고쳐줘야 되겠죠. 등록증 신고 필증 원칙 뭐 해야 한다? 세것조라 재교부 하여야 하는데 중개사무소이든지 분사무소이든지 관할 지역 내 시군구 내로 이전했다면 세것줄 필요 없이 첨부한 등록증 신고 필증은 교부받은 등록증 신고 필증에 사무소 소재지만 고쳐줄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 그죠? 사무소 이전은 계약 알선입니까? 중개무가 아니니까 이전 신고하더라도 제재는 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분사무소는 이전 신고도 어디 가서 하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관할 지역 바뀌면 신고 필증을 재교부하죠. 분사무소 관할 지역 외에 이전 나오면 등록관청은 변동이 없죠. 그러면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하고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지역이 관할 지역 내이면 교부할 수 있지만 관할 지역 바뀌면 반드시 뭐하고 재교부하고. 이전 전에는 알고 있나요? 이전 후에도 모르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모르고 있는 이전 전하고 이전 후에다가 이전 사실을 통보만 하는 것이죠. 등록관청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분사무소 이전 절차에서는 서류 송부한다 이런 말 없어요. 법인의 주된 사무소 포함하여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걸고 있는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사 두 사람하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다.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에 나오면 등록증 가지고 이전했죠. 등록관청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등록증 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 나왔죠. 그럼 등록관청이 바뀌었으니까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에 나오면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어디 가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송부요청도 이전 후가 송부요청하죠. 송부요청에서 넘어오는 서류 중에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된 것도 넘기지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넘겨라. 그 말은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처분도 누가 한다? 이전 후가. 그래서 제가
분사무소 이전이면 다 주고 분사무소 빼고 등록증 걸고 있는 주사무소 포함하여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에 나면 등록관청이 바뀌었으니까 이전 후후후 요거 꼭 정리하시고 중개사무소 공동사용할 수 없다. 누구만? 공동사용할 수 없는 사람 공동사용 원칙 등록관청이나 총별 구분 없이 공동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공동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결격이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낙수 주면 돼요. 안 되고 자기가 업무 정지 기간 중인데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전 신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동 사용할 수 없다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 여기 답이요.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 사용을 위해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이전 신고할 때 승낙수 준다든지 개설 등록 받으면 승낙수만 되고 본인이 다른 가게를 이전하면 안 된다. 중개사무소 명칭, 사무소 명칭이나 옥외 광고물이나 표시 광고는 중개무이 아니야. 아니죠. 요건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기본이다 해놓고 사무소 명칭 상호 정할 때는 몇 자? 8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문자 써야죠. 부치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이지만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사무소 명칭이 몇 자를 못 쓰고 8자 쓰지 못하고 5자만 써야 한다.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을 위반했다. 제재가 뭐? 100만 원 이하. 이 명칭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허용되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8자 못 쓰고 5자 못 쓰고 유서 명칭을 못 쓰죠. 유서 명칭에 발품 부동산 해서 부동산이란 문구만 들어가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로 오인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발품 부동산 또는 부동산 카페라고 쓰면 유서 명칭에 걸리죠. 1-1. 옥외 광고물은 설치 의무는 없지만 설치하는 경우에 가게에 있는 등록증, 분사무소이면 신고 필증에 있는 성명은 넣어라. 그죠? 법인 등록증에 주사무소이면 등록증에 있는 누구 성명? 대표자. 분사무소이면 신고 필증에 있는 책임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그죠? 가로형, 세로형, 돌출 간판을 이름은 뭐로 바뀌었고? 벽면 이용 간판이라 이름 바뀌었다. 그죠? 위법한 간판이 있다는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8자 간판, 5자 간판 쓰면 위법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8자 간판을 쓰면 위법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8자, 5자 유사명칭 간판 쓰면 위법이죠.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한 것은 위법 간판이죠. 철거명할 수 있다. 누가? 등록관청이 위법 간판에 대해 철거명할 수 있는 내용에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고 아닌 자의 간판도 위법이면 철거명할 수 있고 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하지 않으면 어떤 법?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다. 누가요? 등록관청이. 표시광고는 해야 한다. 의무는 없지만 표시광고할 때 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은 반드시 명시해야 할 의무는 있다 없다? 뭐하고 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라고? 중개사무소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원칙은 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는 중개 대상물에 관한 사항은 명시사항이다. 중개 대상물에 관한 사항은 명시사항이 아니고 사무소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법인이 광고 낼 때는 대표자 성명 요 4가지만 명시 의무가 있죠. 대상물에 관한 사항은 명시사항이 아니다. 표시 광고 시 명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이번에 개정된 것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때 누구에 관한 사항은 절대 넣지 마라.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할 때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넣으면 100만 원. 표시 광고 때 명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됐어요? 그러면 광고 문구가 이제 인터넷이라고 특정이 되면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요 4가지 이외에 중개 대상물 종류별, 소재지,
면적, 가격 등에 관한 사항도 명시사항이다. 중개 대상물 종류별 나오면 광고 매체가 딱 특정돼야 돼요.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할 때만 인터넷 광고에 폐해가 심하니까 개정법에서 대상물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 광고할 때만. 인터넷 광고는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누가? 여기는 국장이 나와야 되죠. 정보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 요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 500만 원. 국장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법 의심이 되는 표시광고가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을 요구하거나 추가 정보 게재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얼마? 500만 원.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개업 공인회사는 제재가 얼마? 부당한 표시 광고. 여기도 500만 원인데 여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누가? 국장이.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개업 공인회사에 대해서는 누가? 등록관청이.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이다. 허위 매물을 올리지 말라고. 그죠? 가격 등 내용을 허위로 다르게 거짓으로 과장되게 광고하는 것도 부당한 표시 광고. 표시 광고 내용 때문에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도 부당한 표시 광고. 이런 게 이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죠? 무죄라고 지금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어요. 인장 등록해야 한다. 인장은 중개모와 관계 있다. 인장은 등록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 나오면 절차죠. 어디 정하는? 국토교통부로 영리 정하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하는데 다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안에 개업공인회사 인장 등록 신고서가 같이 붙어 있다. 그 말은 등록 신청과 함께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 소속 공인회사 고용 신고서 안에 인장 등록 신고서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고용 신고와 함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할 인장은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회사 두 사람하고 소속 공인 중에서는 법인이 아니죠. 자기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죠. 크기는 제한이 있다 없다? 7에서 30.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할 도장은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기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고 크기만 제한이 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소속이 등록할 인장은 자기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고 도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도장을 제한하는 표현. 법인이 아닌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되는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감도장도 자기 성명이 있어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하면 안 되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하고 분사무소 나누면 주사무소는 반드시 뭐만?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되고 예외가 없죠.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그죠? 여기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해서 한 개로 해야 한다면 틀리고,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되고, 법인의 인장이란 말은 법인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법인 인감을 등록하라 그 말이죠. 법인 주된 사무소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른 법인의 인장이란 말은 법인 인감을 꼭 등록하란 말이죠. 그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말도 어디만 쓴다? 법인 주된 사무소만. 여기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쓰면 안 된다 그 말이. 변칠, 똥칠 아시죠? 등록됐다면 등록된 인장 사용 의무가 있죠? 등록해 사용하고 인장은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꿨다면 변경했다면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등록 의무가 있다. 인장은 중개모와 관계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사용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
업무정지. 소속은 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은 누가 하고? 등록관청이 몇 개월? 최대 몇 개월? 최대 몇 개월 범위 안에서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소속이 인장 등록 사용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자격정지는 누가? 자격증 교반 시도의사가. 자격정지도 최대 몇 개월?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휴업 신고를 할 때 휴업 신고서 안에는 휴업 기간을 적어간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 동안 이렇게 적어가죠. 폐업 신고서 안에는 폐업 기간이 있다. 폐업 신고서에는 폐업 일자만 들어가면 되지 폐업 기간이 있을 수가 없고 작년 정답이고 이게 휴업했다가 재개 신고서에도 재개 기간은 없으니까 재개 일자만 들어가면 되죠. 휴업 기간을 바꿀 때 변경 신고서 안에는 뭘 적어요? 처음에 원래 휴업했던 기간이 언제까지인데 변경하고 전에 휴업 기간이 얼마입니다라고 들어가죠. 기간이 들어간 것은 휴업 신고서하고 변경 신고서에는 기간이 들어가지만 폐업 신고서나 재개 신고서에는 기간이란 말이 있을 수 없고 폐업일, 재개일자만. 휴업 신고해야 한다. 중개사무소만 휴업, 폐업, 재개, 변경할 수 있나요? 분사무소도. 분사무소만 따로 떼어서 휴업, 폐업, 재개, 변경할 수 있다. 그죠?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다.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것은 뭐하고 같다? 휴업이니까 3월 초과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등록증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죠. 사전에 신고 의무가 있듯이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것은 3월 초과 휴업이니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휴업은 초과할 수 없다. 얼마? 초과할 수 없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예외가 있죠. 다만 질병, 요양, 징집이병, 취약 등의 사유이면 그때는 6월 초과에 휴업할 수 있지만 그런 사유 없이는 초과할 수 없다. 기간 제한은 6개월, 신고해야 한다 할 때는 3월 초과부터. 그러면 밑에 재개 신고서 제출해야 한다, 변경 신고서 제출해야 한다 할 때는 1개월, 2개월, 3개월은 휴업 신고 대상입니까? 3월 초간이니까 등록증 그려두고 가게 문 닫고 언제든지 가게 문을 열면 되니까 별도 재개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재개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란 말은 뭘 한 다음이어서 휴업 신고를 한 다음이어서 등록증이 반납돼 있죠. 재개는 휴업 신고 기간 중에도 재개할 수 있고 신고 기간 만료되어서 재개하겠다는 지가 결정하겠지만 재개하려고 가게 가보니까 4개월 휴업 신고이면 등록증 반납돼 있죠. 등록증 찾아와서 그래야 되니까 재개하고자 한다면 미리 신고하면 되죠. 여기는 휴업 신고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재개 신고고 변경이기 때문에 여기는 등록증 첨부란 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 반환해야 되겠죠. 며칠? 즉시 반환해야 한다. 휴업 신고를 4개월 했다가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원칙은 6개월 초과하지 못하니까 4개월 휴업 신고한 다음에 2개월만 더 가능하겠죠. 질병요양 등이면 6개월 초과에 변경받아주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최대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원칙.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과에 변경할 수 있다. 3월 초과 휴업도 등록증 첨부하여 미리 신고한다면 폐업 신고할 때도 등록증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죠. 폐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하고 간판 철거해야 하네요. 철거해야 되죠. 간판 철거 대상은 사무소 이전 신고했다면 종전가게 간판 철거해야죠. 등록 취소 처분 받아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철거 대상인데 간판 철거는 며칠?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 철거 대상은 이전 신고한 때, 폐업 신고한 때, 등록 취소 받은 때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간판 철거해야 한다. 철거하지 않으면 누가? 등록관청이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간판 철거 대상인데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 철거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이 대집행할 수도 있고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다. 간판 철거는 대집행 대상일 뿐이지 과태료 처분 없다. 그죠? 3월 초과 휴업이거나 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해야 되죠. 첨부해야 되니까 전자문서에 신고할 수가
없으니까 직접 등록관청에 방문해서 신고해야 되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등록증 첨부할 일이 없으니까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신고 가능하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는 계약 알선입니까? 중개 업무가 아니니까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하자는 것은 제재가 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인데, 개업 공인인가서가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초과하여 휴업하고 있다. 6개월 초과,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 휴업 나오면 업무정지 최대 기간이 얼마? 6개월이면 6개월 초과 7개월 이상 하고 있으니까 제재가 업무정지보다는 제재를 넘어서야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 취소. 여기까지 했다고. 진도가. 자, 오늘 진도는 중개 계약 해봅시다. 이제 131페이지 중개 계약 및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 교재를 보시면 암기사항을 교재 목차만 보셔도 지금 효표까지는 대부분 계약 알선인 중개물을 배우신 게 아니에요. 등록증 개시, 사무소 명칭, 어계 광고물, 표시 광고, 이전 신고, 그 다음에 효피업 재개 변경 신고는 계약 알선과 관계없으니까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이번에 추가된 게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 원 금액이 바뀌었고,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장이 500만 원, 그게 추가된 내용이고, 대부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배우셨다. 그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중에서 계약 알선 업무인 중개 업무가 아닌 것을 배우셨다고. 중간에 고용인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다. 있고 인장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다 해서 업무정지 그 정도이고, 지금 목차가 이제 중개 계약 및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죠. 중개 계약부터 이제 중개 업무 출발이죠. 앞에 용어 정했듯이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 그러면 부동산에 누가 왔다? 중개 의뢰인이 와서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어떤 계약? 중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개 업무 출발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개 업무 내용이니까 기본 제재가 뭐 업무 정지가 기본이고, 업무 정지가 아닌 것만 속아내시면 된다고. 그 페이지가 보시면 손해배상 책임, 페이지가 160페이지까지는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까지가 중개업무요. 여기까지 기본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정지가 기본인데 업무정지가 아닌 거 몇 개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거기 1절에 중개계약 있죠. 이미 공부하신 분은 적어 놓으셨겠지만 중개계약의 기초는 틀리시면 안 돼. 중개계약 1절 타이틀 옆에 빈칸 많죠? 중개계약은 1.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 뭐 순서를 바꿔도 게 중개 의뢰인하고 개업 공인 중개사 간 계약 이렇게 적으셔야죠. 중개 계약은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 중개사 간 계약. 이게요 실제 시험장 가시면 지금 보면 뭐 의뢰인과 개공은 당연하지 싶어도 의뢰인 상호 간 계약이 이렇게 하면 오화가 나와. 중개 계약은 중개 의뢰인 상호 간 계약 이렇게 하면 오하고 나온다고. 중개 의뢰인 손님끼리 하는 계약은 뭐예요? 손님끼리 하는 계약은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래 계약이죠. 매매 기한은 매차 계약이고, 여기는 중개 계약은 항상 누가 들어가야 한다? 개업 공인사 꼭 들어가야 돼. 중개 계약은 체결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체결할 수 있다.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말은 민법에서 대원칙의 계약 자유 원칙 배우십니까? 내 부동산을 팔까 말까는 내 마음 아니야? 체결 의무가 없듯이 부동산 매매 계약하고 있는 손님이 직접 계약할까 부동산 맡길까는 내 마음이야.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체결할 수 있다 이걸 일부러 해드린 이유가 공부를 하시게 되면 공부량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전속 중개 계약의 출집이 높으니까 전속 중개 계약을 계속 배우신다고. 공부량이
전속 중개계약은 특정한 기업 공인 중에서 정해서 하는 계약이죠. 특정한 기업 공인 중개사를 정하여 그 기업 공인 중개사에 한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줄이면 뭐? 특정한 기업 공인 중개사를 정하여 그 기업 공인 중개사에 한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속 중개 계약을 해놓고 뒤에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O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 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기업 공인중개사하고 어떤 계약?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손님이 일을 맡길 때 다 풀어서 내놓을 수도 있고 한 사람 딱 찍어서 맡길 수 있지. 누구 마음이요? 의뢰인 자유 선택이니까 중개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중개 계약은 보세요. 손님이 매매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일을 맡기죠. 그러면 기업 공인중개사는 손님이 맡긴 일을 중개를 해서 계약서 쓸 때까지 중개하는 일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중개 계약도 중개 계약을 해서 중개 계약하는 목적이 계약을 체결시켜 달라는 목적인 것이 중개 계약이기 때문에 중개 대상을 조사 확인하고 손님들의 현장 안내하고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은 관행적으로 일반 중개 계약하에서 다수한테 맡길 때 일일이 몇 개월 약정합니까? 중개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 쓸 때까지 중개를 완성시킬 때까지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은 관행적으로 약정을 하지 않으니까 기간은 필요하고 관행적으로 당사자 약정을 하니까 법에서 얼마로 3월로 한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죠. 그럼 반드시 3월로 해야 한다? 그 말 아니고 달리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약정한 기간이 있으면 약정 기간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약정이 없으면 얼마로 하고 3월로 한다. 중개계약은 중개해달라고 의뢰하죠. 중개해드리겠다라고 승낙의 의사표시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이죠. 일이 완성되어야만 성립되는 요물 계약이 아니고 승낙의 의사표시 있으면 일 완성 물건 인도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되니까 낙성계약이고 중개계약은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서명계약도 계약이다. 방식에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되니까 불효식 계약이다. 이것도 나중에 전속중개계약을 공부하시면 오늘 배우시겠지만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표현은 익히시는데 이 표현 때문에 전속중개계약은 요식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요식 불요식을 단순하게 방식을 요한다. 방식을 요하지 그렇게만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전속중개계약은 전속중개계약서에 반드시 의해야 한다면 방식이 꼭 필요하다. 그 말이죠. 요식 불요식의 차이점은 방식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는 값. 전속중개계약이 요식이다라고 하려면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면 성립되고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게 요식이에요. 방식에 따라서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요식이에요. 불요식은 서명계약도 구두계약도 방식에 관계없이 성립되는 게 불요식이에요. 계약은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서명계약도 계약이다. 불요식이라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서처럼 매매계약서처럼 계약서는 왜 씁니까? 계약의 성립 요건입니까? 계약서가? 나중에 계약은 성립 구두계약도 끝났고 나중 후일 계약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분쟁이 있으면 증거로 남겨둬라. 증거 기능밖에 없지 성립 요건이 아니니까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도 뭐다? 불효식이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손님인 개인이 부동산인 개인 찾아가서 일을 맡기는 중개계약이 공인중개사법에 있다면 대법원 판례에서 공인중개사법상 의뢰인과 기업 공인중개사 간의 법률관계인 중개계약은 민법에서 일을 맡기는 제도가 있죠. 민법에서 대리권 수여하는 것도 네가 대리 좀 해달라 일을 맡기는 거고 공사도급계약도 수급인에게 공사 맡기는 거고 그죠? 위임계약도 네가 사무 처리 좀 해달라 맡기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공인중개사법상 의뢰인과 기업 공인중개사 간 계약인 중개계약은 민법상 어떤 관계가 같다? 위임관계와 같다. 위임관계, 위임계약과 같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계약하고 민법상 위임관계는 같다 됐으니까 중개계약하고
민법상 위임 계약은 공통점이 있다 없다? 공통점이 있어야 같다는 말을 쓰겠죠. 민법에서 사무처리 위탁받은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할 선관주의 의무가 있듯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계약한 기업 공인중개사도 민법상 수임인처럼 어떤 주의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 게 두 개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지금 선관주의 의무는 공인중개사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다.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서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이 위임과 같다 해서 판례에서 인정하는 의무이지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여기 중개계약의 기본이에요. 여기 대충 적혀 있죠. 이게 다 적혀 있어요. 1. 의뢰인과 기업 공인중개사 간 계약 이 체결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월 한다. 약정하면 약정기간에 따른다. 그 다음에 밑에 낙성계약이다. 불효식 계약이다. 판례에서 위임관계와 같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본 내용보다 이런 지문이 한 개씩 나오면 이것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거기 위에 1절 밑에 01번에 일반 중개계약 일반 동그라미 넘기시면 132페이지 하단에 전속 중개계약 전속 동그라미 공부를 하신 분 다 적혀있죠. 뭐가?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간 의무사항 차이점 몇 가지? 네 가지. 의뢰인 간 의무사항 차이점 133페이지에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사항이 있고 135페이지 전속 중개 의뢰인 의무사항이 위약금 지불 의무, 소유된 비용 지불 의무가 있죠. 틀을 잡아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내용 시타를 조금만 낮추면 안 될까요? 껐다고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주말에 뭐 하셨냐고? 공부도 하시는가 봐요? 자, 여기에 중개계약의 일반적인 성격이고 중개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형은 두 가지.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전속 중개계약이 있다. 전체적으로 결론은 일반 중개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 간 일반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 간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전체 의무사항 중에서 몇 가지에서만 차이가 있는가? 네 가지에서만 차이가 있고 네 가지가 아니면 공통이다. 이렇게 결론이고 네 가지인 거 아닌 게 중요하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간 의무사항 차이점이 네 가지이면 일반 중개 계약한 의뢰인하고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 간에도 의무사항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말고 나머지는 공통이다. 이렇게. 내가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사항 차이점 네 가지인가 아닌가. 네 가지면 일반은 해야 한다 하면 틀렸고 네 가지 아니면 일반도 해야 한다 이렇게. 의뢰인 간에도 일반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 두 가지 의무가 없다. 그 일반 두 가지가 아니면 일반도 해야 한다. 그렇게 나와야 돼. 그 네 가지는 누구 의무라고?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네 가지는 해야 한다.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은 위약금 지불해야 한다. 소유된 비용 이렇게.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일반 중개 계약하에서 단점은 다수의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경쟁적으로 맡기는 게 일반이죠. 일반 개념은 제한 없이 매도 의뢰인 A가 자기 소유 아파트 팔고 싶다. 갑을, 병, 정처럼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동시에 계약할 수 있죠. 동시에 계약하는 가능한데 관행적으로 많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일반 중개 계약하에서 의뢰인 한 사람이 다수하고 중개 계약할 때 일일이 자기가 맡긴 내용을 적은 중개 계약서를 다 씁니까?
중개계약서는 소장에 가면 몇 동 몇 호 받아 적고 끝이죠. 이건 접수장이잖아. 중개계약서는 손님도 도장 찍고 개공도 도장, 이게 계약서 아니야. 계약서 씁니까? 안 쓰죠. 안 쓰니까 구두계약도 계약은 맞죠. 이지만 후일 정규로서 기능 못하죠.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의 단점을 본하게 둔 제도이기 때문에 전속이면 반드시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영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가 있다 없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표현 익히시고,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말은 법에 정한 서식이 있다 없다? 서식에 의해야 한다. 그 말은 법에 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하여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여기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럼 계약서는 왜 쓴다고요? 증거로 남겨두라는 취지지 전속중개계약의 성립이 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죠? 성립 요건과 관계 전혀 없다는 겁니다. 후일 증거로 기능하기 위해서 남겨두라 그 말이죠.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해야지만 의하지 않더라도 구두계약도 계약이죠. 이기 때문에 전속중개계약도 법에서 계약서 사용하여 작성 의무는 있지만 계약서가 성립의 요건이 아니다. 그러면 증거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전속중개계약도 여전히 뭐다? 불효식 계약이다. 그러면 썼다면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 몇 년? 3년 보존 의무가 있다. 5년은 뭐만 5년 보존하는 거예요? 5자. 거래 계약서만 5년이고 확인 설명서 몇 년? 3년. 남이 다 3년이에요. 요 두 가지는 일반 중개계약의 단점인 구두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해야 한다. 보존해야 한다. 그럼 이건 중개무이 아니요 지금? 이게 다 중개무죠.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으면 제재가 업무정지. 여기는 다수에게 맡겨서 보수를 다 보장해 줄 수가 없죠. 다수의 기업공인에서 보수를 다 보장해 주겠다는 제도는 이름 풀었지만 그 다수의 기업공인에서 보수가 다 보장 안 되니까 다수의 기업공인 중에서는 다른 부동산보다 먼저 계약서를 써야 내 보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경쟁주를 중개할 수밖에 없고 경쟁주를 중개해서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시켜준 한 사람에게만 보수가 보장될 뿐이죠. 그럼 내 보수가 다 각자 기업공인 중에서에게 보수가 다 보장 안 되니까 손님을 위해서 법에서 적극적으로 책임 중개할 의무 조항이 있다.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 조항은 줄 수가 없다. 그럼 이 단점을 보완하게 한 것이 전속 아니에요? 전속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매도 임대인과 전속 중개 계약을 했다. 그 매도인은 물건 내놓고 하는 사람, 임대인도 물건 내놓고 하는 사람이죠. 만약에 내가 급하게 2달 후에 이사가게 됐으니까 다른 부동산 맡기지 않겠다. 개업공사 니한테만 2달 맡길게. 약정할 수 있나 없나요? 유효기간은 약정할 수 있죠. 약정한 기간이 2개월이면 유효기간은 몇 개월? 2개월. 임대인도 와서 현재 세입자가 2달 후에 이사가니까 2달 내에 세입자 구해달라고 맡길 수 있죠. 그러면 매도 임대인과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회사는 손님을 위해서 네 보수는 내가 보장해 줄게. 특정한 부동산 한 사람 찍어서 맡겼기 때문에 네 보수는 내가 보장해 줄게. 그 말이니까 보수가 보장되는 만큼 손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의무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혼자 중개하지 말고 네가 매도 임대인과 전속 중개 계약에서 확보한 중개 대상물이 있으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가 여러 가지 있겠죠. 중에서 법에 정하고 있는 7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이미 이런 조건의 물건을 매수할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 있을 수 있죠. 다른 부동산에서는 손님을 확보되어 있는데 물건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조건이 맞는 네가 물건을 가졌고 손님을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공동 중개하면 손님을 위해서 계약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네가 확보한 물건에 관한 정보 7가지를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누구만 가입해서 이용해요? 이 부동산이 볼 수 있는 매체에다가 물건 내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회사만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망에다가 네가 확보한 물건 7가지를 띄우든지 근데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 정보망에 가입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 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개업 공인인증서 있을 수 있으니까 일간신문에다가 네가 확보한 대상물에 관한 정보 몇 가지를 7가지를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정보를 공개라 그 말은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이 있어서 소장님들이 볼 수 있도록 내놓겠습니다. 일간신문에 내놓겠습니다. 보시고 찾으시는 물건이 맞으면 저하고 연락해서 공동 중개합시다. 그런 취지예요. 그러면 정보를 공개했다면 물건 내놓은 손님에게 일전에 저한테 내놓은 물건을 법에 따라서 7가지 이상을 다른 부동산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라고 공개한 다음에 공개 내용도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되죠. 공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며칠? 말라고 공개한 자료를 2주나 손에 쥐고 있어요 또. 그럼요. 이거 틀리고 나온다니까요. 지체 없이 공개한 다음에 공개한 내용 통지는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예외가 있습니다. 손님이 물건 내놓으면서 내 물건은 니한테만 내놓겠는데 내 물건은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 마라. 비공개 요청할 수 있나 없나요? 비공개 요청을 했다면 요청에 따라야 하니까 이때는 공개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의뢰인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 요청이 없다.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며칠? 7일 이내에 망 또는입니다. 또는 일간신문에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한 때 공개한 내용 통지는 며칠이라고요? 지체 없이. 네 번째가 일전에 통지해 드린 내용대로 다른 부동산에 물건 내놨습니다. 내놓고 있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조건을 맞춰가고 있습니다라고 중간 단계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고 정보 공개는 7일 이내에 이루어지죠. 중간 과정 2주에 1회 이상 일전에 통지해 드린 내용대로 물건 내놓고 있으니까 다른 부동산에 연락이 와서 이렇게 중개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개무 처리 상황을 또박또박 적어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그죠?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다 나오면 정보 공개한 다음에 중간 과정을 통지하기 때문에 중개 업무 처리 상황 나오면 2주. 공개한 때 공개 내용 통지는 지체 없이. 그 문서 통지가 2개 있다는 거예요. 공개 나오면 지체 없이 통지. 중개 업무 처리 상황 나오면 2주에 1회 이상. 요 4가지는 누구 의무라고요?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인증서 의무다는 말은 일반 중개 계약을 한 개업 공인인증서에게는 일반 중개 계약서 서식은 있다 없다? 서식은 법정 서식이 없다. 뭐만? 법정 서식이 없다. 뭐만? 거래 계약서만. 5년 보조 뭐만? 거래 계약서. 거래 금액 기재하는 예정자 빠지는 것도 어디만? 그러니까 그 중심을 딱 잡고 계시면 되지. 일반 중개 계약서는 작성 의무는 없지만 표준 서식은 있다 없다? 표준 서식은 있다는 겁니다. 표준 서식은 두고 있지만 사용 작성 의무가 없을 뿐이다. 그죠? 사용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보존 의무가 있을 수가 없고 보수가 다 보장 안 되니까 손님이 있는 물건을 공개하라 업무 처리상 통지 의무는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은 관행처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작성해야 한다, 보존해야 한다, 정보 공개, 업무 처리상 통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뢰인이 네가 필요하면 다수의 개업 공인인증서하고 일반 중개 계약할 때 일반 중개 계약서 한 장 써달라고 작성을 요청할 수는 있다 없다? 작성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작성 의무는 없다. 좀 이따 교재 보시겠지만 의뢰인이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때 일반 중개 계약서 기재사항인가 아닌가 그건 묻는다고. 그건 암기사항이야. 일단 가격만 보시면 어떤 가격을?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보수. 예정이 중요한 거예요. 거래 가격하면 안 돼요. 중개대상물 위치, 중개대상물 규모, 예정 가격에 대한 보수하고 최근에 나왔던 게 중개계약서니까 중개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의뢰인과 개업 공인인증서니까 그 밖에 개업 공인인증서가 준수해야 할 사항, 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이렇게. 요거 암기사항이 나온다고. 가장 중요한 게 정보 공개예요. 그러면 이게
업무정지죠. 여기에 가장 핵심이에요.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위반이죠.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면 위반이죠. 요구만 제재가 임의적 등록 취소. 나머지는 다 업무정지.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 간 의무상 차이점이 4가지면 의뢰인 간에도 의무상 차이점이 2가지가 있어요. 의뢰인이 이미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일반 중개 계약을 했죠. 아니면 자기가 한 사람 찍어서 전속 중개 계약을 할 수도 있죠. 책이 없어요. 책 못 찾아 지금. 의뢰인이 이미 중개 계약한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다시 의뢰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통하여 거래할 수 있겠는가? 일반은 가능해요? 일반은 전국에 11만 개 있으면 11만 개 부동산 다 내놓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미 값을 정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할 수 있다. 일반은. 전속은 가능해요? 전속은 니한테만 내놓을게 다른 부동산 내놓지 않겠다. 취지 계약이니까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면 전속 중개 계약 위반.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의 특징이 이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하여 계약할 수 있다는 말은 어디만 쓴다? 일반만. 두 번째, 의뢰인이 다수하고 일반을 또는 특정한 부동산 통해서 전속 중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이미 중개 계약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자기 비용을 들여서 벼룩시장 교차로 일간신문에 광고 내고 광고를 직접 보고 연락 온 사람,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사람은 부동산 통했습니까? 의뢰인이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그랬죠. 일체 부동산 통하지 않고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일반 가능해요? 가능하고 전속? 가능하죠. 전속의 특징이 이겁니다. 전속은 특정한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면 위반이지만 일체 부동산 통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속의 특징이 이겁니다.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는 뭐만 허용되는 거예요? 요거만. 일체 다른 부동산 통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건 여기에 허용돼요. 그럼 요거만 허용된다고 하면 이미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면 계약 위반이죠? 뿐만 아니고 전속 중개 계약을 갑하고 전속 중개 계약했다면 갑이 자기와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소개했어요. 누가요?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그래 상대방을 소개했다고. 그럼 여기 자체가 나와도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를 알게 되었죠.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해도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계약한 거 아니죠? 허용되지 않는 위반. 그럼 전속중개계약의 특징은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도 일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만 허용된다면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해도 계약 위반.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배제하고 계약해도 어쨌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 위반. 의뢰인은 이 두 가지 경우는 계약 위반했죠. 위반했으니까 전속 중개에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다 없다?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일반 중개 계약은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할 수 있나 없나요? 있으니까 위약금 지불 의무가 없다 그 말이고. 요 두 가지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은 일반도 가능하고 전속도 가능하죠. 그런데 일반 중개 계약은 4가지 의무가 없고 전속은 4가지 의무가 더 있죠. 특히 4가지 의무 중에서 정보 공개할 때 비용 들어야 안 들어요? 인터넷에 일간신문 광고 내려면 문서 통지할 때 비용 들게 돼 있죠. 일반 중개 계약은 이런 의무가 없다 그 말은 비용이 없죠.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도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은 허용되어서 위약금 지불 의무는 없지만 정보 공개 비용, 문서 통지 비용처럼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소요된 비용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는 소요된 비용이 없죠. 그래서 의뢰인은 해놓고 위약금 지불해야 한다, 소요된 비용 지불해야 한다 나오면 앞에 딱 특정되죠. 뭐 어떤 계약을 한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만 위약금 지불 의무,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가 있지 일반 중개 계약해놓고 위약금 지불해야 한다. 소요된 비용 지불은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럼 위약금 얼마 줄 것이고 소요된 비용은 얼마 줄 것인가 요거 하시면 되겠네. 계약을 위반했다.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썼죠 지금. 개업 공인 중에서 소개로 알게 됐는데 배제하고 계약서 썼죠. 계약서 썼는데 아파트 매매 계약이 다른 부동산 통해서 4억 원의 매매 계약 썼다. 그러면 4억 원에서 경상남도 저를 보니까 160만 원이 법정 보수이다. 그럼 계약서 수준 다른 부동산에게 중개보수 얼마 주고 160만 원 줘야 되고 의뢰인은 전속 중개 계약은 갑한테도 위약금 줘라 그 말 아니야? 위약금 얼마? 160만 원 100%를.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해서 위약금을 주는 것은 100%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물을 수행할 때 소요된 비용은 줘라. 몇 프로? 50%를 반드시 줍니까? 50% 범위 안에서 160만 원이니까 80만 원이 50%죠. 80만 원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은 주면 되니까 소요된 비용이 60만 원이면 얼마 주면 되고 80만 원인 50% 범위 안에 60만 원 주면 되고 90만 원 들었다 해도 얼마 주면 되고 80만 원. 최대 50%를 부담하란 말이지 반드시 50%를 지불해야 한다면 안 돼요. 50% 범위 안에서. 그 위약금 지불해야 한다.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는 다시 누구한테만 있다.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만 있고 일반에게는 의뢰인이 없다. 두 가지 의무가 없다. 그 네 가지인가 두 가지 여기 틀이요. 가장 중요한 게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이 뭐? 정보 공개. 의뢰인에게 가장 특징적인 게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도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다. 쉬었다가 교재 확인하죠.